제가 왜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지는 방송관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족저근막염의 프롤로 치료를 가끔씩 하는데요.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게 되면서 족저근막의 통증을 좀 일으키게 되는데, 이 프롤로 치료의 기본은 염증 있는 부위에 염증을 더 일으켜서 요걸 치료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 중에 프롤로 치료를 해서 좋아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게 잘 낫지 않는다고 하면 프롤로 치료 또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스테로이드는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족저근막염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발바닥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드문 경우에만 그렇죠. 써야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피부 미용 의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지방세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지방, 내 배에 있는 지방은 별로 필요가 없지만 발 뒤꿈치에 있는 지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조직들에 있는 지방이랑 모양이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서 체중이 무거운 무게도 버틸 수 있도록 격자 무늬로 아예 구조적으로 걔네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 지방 조직은 위축이 일어나서 쪼그라들면 딴 데서 이식해올 수도 없고 걔네가 다시 커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축이 돼서 쪼그라들면 다시 재생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극도로 이제 족저근막에 꺼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네. 염증 자체를 치료해주는 목적이라면 스테로이드를 써볼만 하겠지만, 이 지방층의 이제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방층을 최대한 피해서 꼭 초음파를 보고 지방층이랑 거리가 좀 먼 쪽에다가 거기다가 주사를 놔야 되겠죠. 정말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수술은 보통은 그 염증 조직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치료보다도 인대를 그 족저근막 자체를 약간 칼집을 탁탁탁 내가지고 약간 스트레칭이 늘어나게끔 오히려 길이를 약간 늘려서 부하가 이제 늘어나고, 아킬레스건 연장술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족저근막의 상처를 조금 내서 조금 이제 그 부하를 좀 걔가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죠. 족저근막염을 좀 늘려주는 수술로. 그렇죠. 족저근막 자체를 조금 늘려주는. 근데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고, 족저근막염 수술은 잘 안 해봐서 굉장히 드물게 시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족저근막이 대개는 그렇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저절로 이제 좋아지는, 반복은 하긴 하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 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더 먼저 생각하는 질환이죠. 사실 이게 간별 진단이 사실 어려워요.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그 통증이 있는 위치가 뭐 발 뒤꿈치의 내측 안쪽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사실 발에 대한 증상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발이 화끈거린다, 발가락이 뭐 아프다, 발 아치에 통증이 느껴진다, 뭐 발 뒤꿈치에 그 아킬레스건 쪽이 아프다. 그 통증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질환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간별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이거 사실 간별해서 치료를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